우리의 상상력을 현실로 출력하는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과정. 오늘도 함께해 주실 노수환 강사님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수환입니다. 네, 강사님 이번 시간에는 장비 출력 설정에 대해 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프린터별 출력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론 FFF 방식은 가열된 노즐에 필라멘트 형태의 열 가소성 수지를 투입하고 또 그 재료들이 노즐 내부에서 가압돼서 노즐 출구를 통해 토출되는 형식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FFF 방식은 플라스틱 재료를 녹인 후 이것을 노즐을 통해 압출하기 때문에 조형 공정 특성상 열 가소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압출 후에 노즐 출구의 단면 형상과 유사하게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에는 대부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압출 노즐에서 토출되는 재료는 압출 헤드와 조형판 사이의 상대 운동에 의해 각 단면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모든 층에 반복적으로 적층되어 3차원 입체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재료는 노즐을 통해서 압출될 수 있도록 액체 상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로 압출 노즐에서 토출되며 토출된 이후에는 그 형태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형하고자 하는 제품의 단면 형상이 만들어지고 재료가 경화되면 그 위에 다음 층을 또 같은 방법으로 토출하는 것을 또 반복하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제품을 성형하게 된다는 것이군요. 그럼 강사님, FFF 방식에서 재료들을 압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재료들을 압출하는 노즐이나 재료에 압력을 가하는 장치는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나 기계적 물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재료는 필라멘트 형태로 공급이 되는데요. 보호 카트리지나 롤에 감겨 있습니다. 필라멘트는 FFF 방식 3D 프린터의 내부에 있는 경우도 있고 기계의 외부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태핑 모터의 회전에 의해 기어가 원활하게 회전하게 되면 여기에 필라멘트가 물려 필라멘트의 재료가 노즐 내부로 이송되고 노즐 내부에서는 가열 용융되어 재료가 압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고체 상태였던 필라멘트가 열에 의해서 점성이 매우 높은 액체 상태로 용융되고 가압된 후 노즐 출구를 통해서 압출되는 것이군요. 이렇게 재료를 성형한 후에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네, 출력이 완료된 이후 후가공 처리를 거쳐야 하는데요. 다른 방식의 3D 프린터에서도 후가공이 필요하지만 FFF 방식은 3D 프린터 방식 중에서 정밀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깔끔한 표면의 출력물을 원한다면 후가공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출 공정으로 인해 측면에 레이어가 생기니까 그 표면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서포트가 없는 출력물도 있지만 서포트가 있는 출력물의 경우엔 서포트 제거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FFF 방식에서 사용하는 서포터는 서포터를 직접 손이나 공구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비수용성 서포터와 FDM 방식에서 사용하는 수용성 서포터 이 두 가지로 보통 나뉘게 됩니다. 비수용성 서포터는 손으로 떼어낼 수도 있지만 보호 장갑을 낀 채 니퍼, 커터칼 등의 공구를 사용해서 떼어내면 좀 더 쉽게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제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네,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표면의 상태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용성 서포터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수용성 서포터에는 대표적으로 폴리비닐 알코올, 즉 PVA 소재가 있는데요. 폴리비닐 알코올은 물에 잘 용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저온 열 가소성 소재라고 합니다. 수용성 섬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으며 단순한 물 세척만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독성이 없는 물질로 알려져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사님, 그런데 서포터 제거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물론 출력물의 크기나 형상에 따라 당연히 다를 텐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크기의 수용성 서포터 제거에서는 약 15에서 2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PVA 외에 HIPS 소재도 서포터 소재로 주로 사용되는데, HIPS 소재는 물이 아닌 리모넬이라는 전용 용액에서 용해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사포 작업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서포터를 제거한 후에는 사포 작업을 합니다. 사포는 출력물의 표면을 다듬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사포의 거칠기마다 번호가 있는데, 번호가 낮을수록 사포 표면이 거칠고 높을수록 사포 표면이 곱습니다. 후가공을 할 때는 거친 사포로 시작해서 고운 사포로 점차 단계를 넘어갑니다. 주로 사용되는 사포의 종류로는 스펀지 사포, 천 사포, 종이 사포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스펀지 사포는 비싸지만 부드러운 곡면을 다듬는 데 주로 사용되며, 천 사포는 질기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이 사포는 구겨지고 접히는 특성 때문에 물체의 안쪽을 사포질할 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사포 작업이 후 가공의 마지막 단계인가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 중에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아세톤 훈증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아세톤 훈증 작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아세톤 훈증은 밀폐된 용기 안에 출력물을 넣고 아세톤을 기화시키면 기화된 아세톤이 출력물의 표면을 녹여 비교적 매끈한 표면을 얻을 수 있는 후처리 방법인데요. 아세톤은 휘발성이 있고 독성이 강하므로 시급에 반드시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훈증 기법을 사용하면 냄새도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네, 당연히 냄새도 많이 나고요. 디테일한 부분이나 꼭지점 각이 뭉개져서 부드럽게 돼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 기반의 방식은 재료를 한 층씩 쌓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얇게 층을 쌓는다 하더라도 출력물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얇은 층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용도에 따라 층을 없애는 후가공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산업용 아세톤을 이용하면 매끄러운 표면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아세톤 사용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세톤을 붓을 이용해 직접 출력물에 바르기도 하고 실온에서 훈증하거나 중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붓을 이용하면 붓자국이 남을 수도 있고 실온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며 부분 간 편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세톤 훈증 방식은 공기 중에 증발된 아세톤이 빠진 부분 없이 골고루 출력물의 표면을 녹여주기 때문에 비교적 편차 없이 균등하게 도포시킬 수 있습니다. 아세톤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밀폐된 공간에 부어놓기만 하여도 증발되어 훈증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독성이 있고 휘발성이 강한 액체이기 때문에 사용에 반드시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다만 실온에서 훈증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때 3D 프린터 히팅 베드의 열을 이용하여 아세톤 증발을 촉진시키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휘발성 액체를 훈증시키고 히팅 베드의 열을 이용하는 작업이므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작업해야 하며, 실내라면 환기 시설이 반드시 갖춰져 있는 공간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강사님, S레이 방식이 용기 안에 담긴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에 적절한 파장을 갖는 빛을 주사해서 또 선택적으로 경화시키는 방식이라고 하셨죠? 네, 특정 파장의 빛을 사용해서 광경화성 수지를 단면 형상으로 경화시켜 층을 형성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3차원 형상을 조형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SLA 방식에서 사용되는 재료인 광경화성 수지는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광개시제, 단량체, 중간체, 광억제제 또는 기타 첨가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 광개시제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받으면 반응하면서 단량체와 중간체를 고분자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여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가 고체로 상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SLA 방식의 경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LA 방식의 경화 방법은 기본적으로 레이저를 조사하면
렌즈를 지나 거울에 반사되어 광경화성 수지에 주사되면서 제품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레이저는 파장이 짧은 빛일수록 광학계를 이용하면 더 작은 지름을 갖는 빛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밀도와 해상도가 증가되는 자외선 레이저가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경화되는 부피가 작아서 큰 형상을 제작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한편 레이저에서 나온 빛이 렌즈에 도달하는데 렌즈는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을 매우 작은 지름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반사 거울에 반사된 레이저 빛이 광경화성 수지 위에 주사되어 단면을 성형합니다. 이때 제품은 수조 안에 잠겨 위아래로 이송되는 플랫폼 위에 만들어지는데 이처럼 플랫폼이 위아래로 이송되기 위해서는 Z축 방향 엘리베이터에 연결되어 동작을 해야 아래로 내려가면서 제품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수입암은 플랫폼이 내려가면서 위로 강경화성 수지가 차오를 때 이것을 평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광경화성 수지 표면의 평탄화 및 새로운 층을 위한 액체 광경화성 수지에 코팅을 하는 것입니다. 수입암은 매우 날카로운 칼날 형태를 갖고 있으며 내부에 광경화성 수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빛의 주사 조건에 따른 광경화 기술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층을 성형한 후에 다음 층을 성형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받치고 있는 플랫폼이 층 높이만큼 아주 정밀하게 이송되거나 매우 정밀한 양의 광경화성 수지가 수조 내로 공급되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광경화성 수지의 높이 제어가 어렵습니다. 또 한 층의 높이가 매우 얇은 경우 광경화성 수지의 점성에 의해서 이전 층 위에 덮인 광경화성 수지가 고르게 퍼지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 스위퍼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광경화성 수지를 고르게 퍼지게 해주어야 합니다. 강사님, 레이저를 분말에 쏴서 분말을 융접해 가면서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이 분말 융접 방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레이저에서 나온 빛이 스캐닝 미러에 반사되어 파우더 베드의 분말들을 융접시키면서 한 층씩 성형하는 방식입니다. 한 단계씩 과정을 살펴보면요. 우선 레이저는 분말들 사이에 융접을 발생시키기 위해 하나 또는 다수의 열원을 가지는데요. 이런 경우 매우 좁은 범위에 집중적으로 열 에너지를 가하는데 유리한 CO2 레이저 등과 같은 레이저 열원이 많이 사용됩니다. XY 스캐닝 미러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레이저에서 나온 빛은 각 층에 원하는 부분에서 분말 융접이 발생하도록 제어하기 위한 장치인 반사 거울을 거치는데요. 즉, 레이저 빛이 XY 스캐닝 미러 등에 의해서 평면에 주사되면서 분말들을 융접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저에 의해서 성형되는 분말 주위뿐만 아니라 다음 층을 형성하기 위해서 준비된 분말이 채워져 있는 카트리지의 온도를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서 베드 위에 위치한 적외선 히터 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SLS 방식 3D 프린터를 사용한 분말 융접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프린터 내부의 상태는 어떤가요? 플랫폼 안의 분말은 녹는 점이나 유리 전이보다 약간 낮은 온도 정도의 고온으로 유지가 됩니다. 왜 낮은 온도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분말을 용접하기 위해 가해지는 레이저 빛의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온 성형 공정에 기인한 불균일한 열팽창에 의한 성형품의 뒤틀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LS 방식에서 사용되는 분말은 크게 비금속 분말과 금속 분말로 나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분말 종류에 따른 융접도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비금속 분말 융접에 대해 살펴보면 비금속 분말 융접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플라스틱이 대표적이고요. 그 밖에 세라믹, 유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과 같은 비금속 재료들은 레이저 등의 열원으로 분말의 표면만을 녹여 소결시키는 공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금속 분말 융접 기술은 금속 융접과 다르게 열에 의한 변형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별도의 서포터가 필요 없다고 하셨죠? 네, 베드에 담긴 분말이 서포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서포터를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손상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보다 복잡한 내부 형상을 갖는 제품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SLS 방식에서 사용되는 금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LS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은 티타늄 합금, 잉코넬 합금, 코발트 크롬, 알루미늄 합금, 스테인레스 스틸, 공구강 등 매우 다양한 금속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속 분말을 이용한 분말 융접에서는 소결되거나 융용된 금속에서 빠르게 열을 분산시키고 열에 의한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서포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3차원 프린팅 공정과 마찬가지로 서포터를 생성해 주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성형되는 제품과 동일한 금속 분말을 소결하거나 융용시켜 서포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서포터는 성형 과정이 모두 끝난 후 별도의 기계 가공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서포터가 제거된 후에는 금속의 기계적 물성을 높이거나 표면 거칠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숏피닝, 연마, 절삭 가공, 열 처리 등의 후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력 방식 파악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출력 방식은 고체 필라멘트를 가압하여 노즐을 통해 토출하는 FDM 방식,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에 빛을 주사하여 경화시키는 SLA 방식, 그리고 분말 위에 레이저를 스캐닝하는 SLS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